구사구 건강클리닉입니다. 사회적 인식과 또 경제적,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또 출산율 감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소중한 아이와 여성의 건강을 위해 오늘은 난소 낭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김지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이라면 특히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라면 출산에 대한 걱정을 다 한 번쯤 할 것 같아요. 난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난소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난소는 자궁과 함께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 생식기관인데요. 생명의 씨앗이 되는 난자를 보관하고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고 또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난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면서 생리를 시작하고 사춘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폐경이 되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은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난소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네, 난소는 골반 내에 자궁의 양옆으로 난관의 아랫부분에 좌우 하나씩 위치합니다. 자궁의 양옆으로 뻗어나온 나팔관의 끝과 연결된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붙어있는 구조가 아니고 틈새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란이 일어나도 난자가 나팔관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난소는 인대에 의해서 자궁과 이어지고 또 몸통 벽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게 됩니다만은 배 안의 다른 장기들과는 달리 완전히 배막으로 덮여 있지 않고 다른 장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혹이 생겼을 때 그 크기가 많이 커지기 전에는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난소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 난소의 모양은요. 그 나이와 월경 주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신생아와 소아기에는 그 작고 긴 모양이다가 가임기 여성에서는 아몬드 모양으로 좀 커지고요. 정상적인 크기는 약 3에서 5cm 그리고 무게는 7에서 10g 정도가 됩니다. 그 폐경 후에는 호르몬의 영향이 사라지고 또 난소의 생식 기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축이 일어나서 난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난소는 피질과 수질로 구성이 되는데요. 난소의 중앙 부인 수질은 그 혈관과 림프관 등 결합 조직이고 그 수질을 덮고 있는 껍질 부분이 피질인데 그 속에 난포와 난자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난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예, 난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난자를 보관하고 성숙시켜서 배란시키는 역할과 또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 난소에 보통 100만 개 이상의 난모세포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 난모세포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난포를 성숙시키고 또 난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성숙되어서 난포에서 배출되는 것을 바로 배란이라고 하는데요. 그 월경 주기가 시작되면 난소에서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난포가 성장하고요. 이 중에 오직 하나의 난포만이 우성 난포로 선택되어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나머지 난포들은 퇴화하게 됩니다. 우성 난포가 완전히 성숙하면 배란이 이루어지고요. 배란된 난자가 수정돼서 자궁벽에 착상을 잘하면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난자를 배출한 난포는 황체로 변했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기가 되면 나머지는 퇴화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난소의 임신의 기능 말고 또 다른 기능도 있잖아요. 난소의 또 다른 기능은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인데요. 난소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합니다. 그 에스트로겐은 여성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해서 몸이 성숙해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성숙한 여성의 상태로 생식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위해서 그 자궁을 준비시켜주는 호르몬인데요. 자궁의 벽을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과 함께 기능을 해서 월경 주기에 따른 자궁 내막의 증식과 탈락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난소와 관련한 질병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의 이제 주제인 난소 낭종이란 것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난소 낭종은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
흔히 무록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네. 내부가 수액, 그러니까 액체 성분으로 차 있습니다. 네네. 그 난소 낭종은 배란과 관련해서 생기는 기능성 낭종과 그리고 양성 난소 종양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무록이 아닌 난소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기능성 낭종은요. 가임기 여성의 배란 과정 중에서 흔히 발생하고요. 그 크기가 크지 않고 대개는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양성 난소 종양은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네. 기형종 그리고 자궁내막종, 장액성 낭종, 점액성 낭종 등이 있습니다. 네, 종류가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난소 낭종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난소 낭종 중에 그 기능성 낭종은요. 그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배란이 된 후에 난포가 혹처럼 남아서 낭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배란 후에 생긴 황체가 제대로 퇴화하지 않아서 낭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 황체 낭종은 가끔 파열되어서 출혈성 황체 낭종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양성 낭소 종양인 기형종, 자궁내막종, 장액성 낭종 등은 그 원인이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염증성 낭종, 즉 농양은 골반 염증이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난소 낭종이 생기게 되면은 증상은 어떤지 궁금해요. 난소에 혹이 생긴 경우에 대부분은 그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네. 거잖아요. 대부분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네네. 그 혹이 꼬이거나 배 안에서 파열되는 경우에는 급성 복통을 일으켜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네. 난소 낭종이 많이 커진 경우에는 네.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 그리고 복통, 대소변 시의 불편감,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서 생리 주기가 변하거나 또는 불규칙한 자궁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비특이적이어서 증상만으로는 난소 종양을 의심하기가 힘듭니다. 네. 혹이 꽤 커진 상태인데도 배에 살이 쪄서 그런 줄 알았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는 엄마들은 이제 약간 아랫배가 있으시니까 그냥 네. 아랫배가 또 살이 쪘구나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소화 기능 장애로 오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난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화 기능 장애가 있을 때는 우선은 이제 소화기 내과에 진찰을 받으시겠지만 네. 그 산부인과 진료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은 이 난소 낭종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나요? 그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그 난소 낭종은 기능성 낭종이라는 거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배란을 하게 되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기 검진은 이제 성인이 된 여성에서 필요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꼭 정기 검진을 빠지지 않고 꼭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난소 낭종의 진단과 검사는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난소 낭종은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잘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초음파 검사는 아프지 않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초음파 검사로 난소 낭종이 확인된 후에 그 내부에 고형 성분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그 정밀 검사를 위해서 CT나 MRI 등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난소암 표지자 검사라 해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난소 낭종의 치료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예, 가임기 여성에서 그 난소 낭종이 발견된 경우에 그 기능성 낭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그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초음파로 추적 검사를 합니다. 네. 그 생리적 낭종이라면 그 다음 생리 직후에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생리 직후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수개월간 경과 관찰을 했는데도 사라지지 않을 때는 그 모양하고 임상 양상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폐경 이후에 생긴 난소의 혹은 보통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으면서 초음파 검사상 단순 무록, 즉 양성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폐경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그 난소에 생리적 낭종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수술적 치료는 보통 그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난소의 종양만 제거하거나 또 한쪽 난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난소낭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지연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부산이고요. 621국에 9490번 혹은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문자로 상담 내용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클리닉 퀴즈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클리닉 퀴즈 알려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올리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 수가 작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퀴즈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난소낭종은 그 몇 주나 몇 개월 후에도 소실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소실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 있다. 네, 난소낭종은 몇 주나 몇 개월 후에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맞으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정답자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 듣습니다. 스튜디오 949 건강클리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소낭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온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김지연 과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술 쪽 치료를 통해서 제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견딜만 한지 또 일상의 복귀는 어떤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난소에 그 혹이 있는 경우 그 크기가 많이 크지 않다면 보통은 요즘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내시경 수술로 그 난소 혹을 제거할 때는 그 개복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의 경과라든지 다 빠릅니다. 회복이 다 빠릅니다. 그래서 네, 수술하고 나서 4, 5일, 짧게는 2, 3일 내에 일상 복귀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난소낭종에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경과나 또 합병증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배란을 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그 흔히 나타나는 이 기능성 낭종은요. 네. 보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출혈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황체 낭종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검진을 통해서 난소 무록을 진단받았는데 복통이 있거나 또는 가임기 여성에서 갑작스러운 하복통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또 난소의 양성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그 기형종의 경우에는 자연 소실이 되지 않고 종양에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혹이 꼬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럼 굉장히 보통을 호소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꼬이기 전에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혹만 떼어내도 될 것을 그 난소가 꼬인 후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되면 한쪽 난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꼭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798 애청자께서요. 클리닉 퀴즈에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니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갈 때 됐는데 미루고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산 후에 정기검진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보통 출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자궁 경부암 검사를 포함해서 정기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또 피임 상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 출산을 하든 안 하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제 제일 기본이고요. 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49 건강클리닉 난소낭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지연 과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쯤에서 클리닉 퀴즈 정답을 좀 발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문제와 정답 한 번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난소낭종은 몇 주나 몇 개월 후에 소실될 수도 있다. 정답은 O, 소실될 수도 있다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자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퀴즈 정답자 2393번님께
외식권 네. 드립니다. 네, 2394님 축하해드리고요. 저희가 외식 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에서 수술하기 전에 그 조직 검사가 되지 않는 장기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난소도 그렇습니다. 네. 그 복강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수술 전에 조직 검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암이 아니라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 난소는 복막의 전체가 쌓여있지 않고 복강 내에 존재해가지고 그 암이 생긴 경우에 복강 안에 퍼지기가 쉽습니다. 그 요즘 산부인과 검진을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간혹 그 자궁 경부암 검진만 받으면 그 여성 자궁과 난소와 모든 병에 대해서 진단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네. 난소의 혹은 자궁 경부암 검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야지 조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간혹 난소에 혹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매년 검진을 받았는데 왜 몰랐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궁 경부암 검진과 더불어서 그 초음파 검사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세구 건강클리닉 난소 낭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온 종합병원 산부인과 김지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